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4시간입니다. 어, 이게 전체 화면이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2강까지 끝냈고, 이제 3강을 할 차례입니다. 교과서 상으로는, 46페이지, 인구이동과 정치사회의 변동, 수능 특강 3강하고 제목이 똑같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그 인구 이동의 전개 파트와 지역 국가의 성장 이렇게 두 파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인구 이동의 전개 파트에서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볼 것은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볼 것이고, 결국 이 민족의 이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또는 민족이라는 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이제 민족이라는 거 처음부터 어떤 한민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한반도에서 순수혈통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족이라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종들이 이 집합일 뿐이지 그게 또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섞여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 국가의 성장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볼 것은 결국 이제 초기에 요 색깔 파란 건 그 이전이에요. 연맹왕국 시절은 왕권이 약했고 부족장의 권한이 강했었죠. 그러다가 왕권 강화 정책이란 걸 해왔어요. 이제 이 와중에서 호족도 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면서 중앙에서는 왕권이 강화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그 다음에 유학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결국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지역 국가의 성장이라는 것은 왕권과 지역의 발전이 안정된다.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을 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최고 강자와 그 강자가 다스리는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역 국가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당나라,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발해,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 뭐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 이런 국가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수백 년 동안 안정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한 것, 이것이 지역 국가의 성장 파트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구 이동의 전개 부분을 봅시다. 대체로 교과서와 학습 그 수능 특강을 계속 짬뽕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다가 선생님 1시간 넘게 찍는 바람에 중간에 끊고 뒤에 혹시
문제를 풀다가 그 뭐죠? 좀 새로운 게 나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나온다면 이야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영상을 끝에 보면 한 두 문제 정도 무슨 문제냐 하면 몇 번인지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에 보면 요 문제랑 이 문제가 몇 번 문제지? 잠깐만요. 26페이지의 수능 마스터 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요 문제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건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수능 마스터 3번 문제 27페이지에 있는 거,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풀이를 듣고 싶은 학생은 그 전에 시간 했던 것을 꼭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 안 봐도 되는 학생은 뭐 다 안다라는 학생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꼭.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봅시다. 이제 인구 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기는 뭐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7, 8세기경인데 사실 인구 이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결코 한 번도 끊인 적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인구 이동,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지만 전쟁, 그 다음에 국가의 영역 확장, 국가 간의 관계 정리,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요 동아시아 시계 이 시기에 7, 8세기경까지 거의 각 지역에서 요런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요런 흐름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7, 8세기경 되면 대체적으로 일단락되면서 지역 국가가 형성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방향은 좀 중요합니다.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고 쭉쭉 넘어갈게요. 원인은 기후변화 있습니다. 자연재해 있었어요. 아주 추웠던 시기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 종족간, 내부 이런 것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영향은 요것도 살짝 우리가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연쇄적 이동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특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차, 3차 연쇄 이동을 발생했다라는 건데 요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만주에서 고조선 지역으로, 그러니까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넘어오면 한반도 북부, 요거 있죠. 그러니까 진한 교체기에 그 누구였지? 무슨 조선? 위만조선. 위만이 그 이주민들을 대거 데리고 수천 명을 데리고 고조선 지역으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거기에 위만조선을 세우니까 이게 1차 이동이라고 치면 2차 이동은 준왕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삼한 지역에 철기를 전파해주는 이게 2차 이동. 그래서 연쇄적인 이동을 유발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이고 생각보다 이 연쇄적인 이동의 유발은 다양한 중요한 여기에 연계되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국가 성립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요거 문화와 문화의 전파 교류 요것도 관련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전개 두 번째 이제 중국 이제 각 지역별로 볼 거예요. 화북 강남이니까 중국에서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이어서 화북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 즉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북방민족의 남하,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니까 북방민족이 먼저 나오죠. 5호의 남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호라는 건 다섯 오랑캐입니다. 이 캐자가 맞나? 잠깐만요. 맞아요. 오랑캐인데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흉노. 여기서 오랑캐란 건 유목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선비. 조족, 갈족, 강족의 다섯 오랑캐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사실 후 한말 시대의 혼란기 때부터 요게 대거는 빼도록 합시다. 그냥 많이 이동해 오는데 어쨌든 이동해 오기 시작합니다. 오르도스 지역 이런데 엄청 많이 이동을 해 왔었고 그러다가 서진 시대인데 삼국 시대 위촉오의 삼국 시대 중에서 위나라가 제일 셌고 조조의 위나라. 이 조조의 위에서 사마씨 그 신하였던 사마씨에 의해서 진나라가 다시 위촉오를 다 통일한다 했었죠. 그러다가 북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동진 이전에 북방의 5호가 쳐들어오기 이전에는 서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진 시대에 이 서진 시대는 이게 자꾸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좀 봅시다. 진 다음에 전한 신 후한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 전한 시대에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호족의 성장의 배경은 유학, 장려,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이런 것 등에 힘입어서 호족이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 호족의 성장은 당연히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왕망이 세웠던 이 신나라에서 요 신나라에서 호족 억압 정책을 하다가 곧 멸망당하게 되고 요렇게 후한으로 와서는 호족 연합 정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호족의 성장은 점점 많이 가죠. 그래서 이 후한 시기 뒤에 호족의 대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에 반발하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호족들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위촉오의 삼국시대로 갑니다. 결국 조조 위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의 송권, 이런 애들 모두 다 호족입니다. 호족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죠. 동탁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애들 전부 다 호족이에요. 그러다가 그 호족들이 결국 3명으로 압축되어서 위초고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 위나라의 조조의 신하 중에서 사마씨가 있었어요. 이 사마씨에 의해서 위나라에서 나온 게 진나라이고, 진이라는 나라이고, 이 진이 총나라하고 오나라를 모두 다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진은 상당히 호족 연합적 성격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진나라가 위촉으로 전부 다 통일했던 건 진나라 왕실의 힘이 아주 강력해서 나머지 여타 호족들을 모두 다 무찔러서 통일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에게 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서 내 밑에 들어온 내 신하로 들어오면 너희들 가지고 있던 권리 모두 다 인정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통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족 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진나라가 의 왕실이 그렇기 때문에 호족 연합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봉건제적인 방식으로 지방을 통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8개 지역의 제후들이 서로 싸워요. 왕위 다툼을 합니다. 다툼을 하면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을 용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지역의 제후들의 왕위 계승 다툼을 팔왕자의 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진시대에 팔왕자의 난 때 용병으로서 오거가 대거 유입하게 된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전체 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저 한 줄이 이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대거 유입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한족 지배층들끼리 서로 싸우면 결론은 한족 지배층은 점점 약화되고 용병으로 대거 유입되고 또 혼란기 때 이미 대거 유입되면서 이미 이 지역에는 흉노, 선비, 저, 갈, 강의 5 유목민족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결국 4세기 이후 화북지방에서 독자적인 즉 유목민족들에 의한 독자적인 정권이 수립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오랑캐들에 의한 16개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16개 한꺼번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5개 나라, 8개 나라, 7개 나라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일정 시기 동안 있었던 나라 숫자를 다 세어려 보니까 16개 나라예요.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화북 지방에서는 5호 16국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 화북 지방에서 16개 나라가 엄청 혼란스럽게 있었다 했죠. 이 5세기 초에 요거 중요해요. 선비족 일파가 세운 북위가 화북 지방을 통일하면서 이거를 우리는 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보고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게 진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되겠죠. 이게 황하강이고 이게 양쯔강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있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유목민족들이 이미 한나라 후한 말기에 이미 이쪽으로 와서 이쪽 지역에 엄청 많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위촉오 지역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화북, 여기가 강남 지역이면 아직까지는 우리 중국은 영역은 이렇게 되지만 정치적인 수도가 전부 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래서 다 화북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화북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화북 지역의 생산량이 훨씬 더 많고 농경지도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발전해 오다가 결국 서진 시대에 여기서 이제 팔왕자인난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 5 오랑캐들을 용병으로 쓰면서 이 화북 지역에서 결국 5호 16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호 16국이 생겨났다가 이게 북위로 통일이 되게 되고 그러면 요 서진이 있던 애들은 요 진나라가 있던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5호가 쳐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도망가서 여기에 다시 진나라를 세우는데 요 진을 동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서쪽 여기에 동쪽이죠. 동진이고 요거는 이제 강남 지역에 형성되는 거죠. 강남 지역에. 그래서 요 시기에 북쪽에는 5호 16국, 남쪽에는 동진, 그 다음에 이 동진 이전에 전국을 통일했었던 진나라를 우리는 서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동진은 특이한 건 여러분들 이 화북 지역은 5 오랑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 막 존재했다면 특이한 건 강남 지역은 계속 한 나라, 한 왕조가 이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하는데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뀝니다. 동진에서 송, 제, 양, 진의 순서로 이렇게 왕조가 차례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요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계속 보면 이제 유목민족이 북쪽에서 화북 지역으로 왔으니까 연쇄적인 이동이겠죠. 한족이 다시 남아합니다. 이게 이제 2차 이동입니다. 이동은 후한말 이래로 이미 정치적인 혼란, 호족의 대토지 소유, 그 다음에 뭐 외척, 그 다음에 환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 혹은 흉년이 들거나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미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호의 화북 점령 이후에 한족이 그렇게 무시하던 오랑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을 점령당하게 되자 창장강 즉 양쯔강 지역 즉 강남 지역으로 대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동진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라는 건 북쪽의 왕조와 남쪽의 왕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왕조는 오랑캐들이 즉 유목민족들이 중심이 된 5호 16국 이하 북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고 남쪽은 도망왔던 한족이 중심이 되어서 남쪽 왕조 송제 양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운 왕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이죠. 이거는 후한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위촉오의 삼국시대. 이때 사실 위나라에서 나온 진인데 이거는 서진인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위나라가 오나라를 이미 잡아먹고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총나라를 잡아먹으면서 전국을 통일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너무 자세하게 하면 힘드니까 다시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서진, 우리 반에 이서진, 서진.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파랑자의 난등으로 막 서로 싸우면서 북쪽에서 오호의 침략이 있자 결국 디디디디디 가서 동진이 되고 오호의 침략으로 결국 오호 16국 시대가 되죠. 이렇게 또 한 단락이 끝나고 나서 이 16국 중에서 이 북이는 선비족이라고 이야기했죠. 북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동지는 송, 제, 양, 진의 네 나라가 차례대로 가고 북이는 다시 이게 나눠요. 이 효문제의 하나 정책을 계기로 해서 동위와 서위로 나눠요. 동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는 겁니다. 북주가 돼요. 나중에 이 북주에서 수나라가 나오면서 다시 북제하고 이 진나라를 모두 다 통일하면서 결국 통일된 수나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삼국시대에서 중심되는 게 위, 그래서 위, 그 다음에 통일했던 진, 그 다음에 5호 16국은 잠깐 뭐 넘어서고 요 북위 이후에 요거를 북조라 하고 요거를 남조라 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엄청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잘 되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한반도로의 이동입니다. 한반도의 이동은 우리가 이 동아시아사가 제일 심화된 걸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사실보다는 개별 사실들을 의미화해서 계속 묶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도 이 시기에 이제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일일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걸 묶어서 이제 이동과 관련해서는 요 부여족의 이동이 있어요. 부여족의 이동. 기원전 1세기경부터 부여족의 일부인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토착 세력을 아울러서 고구려를 건국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몽설화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 한 개 더 기억을 하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부가 이때 내려왔던 주몽 집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연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이게 이제 이 토착 세력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분들 학습 수특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즉 이제 부여에서 다른 아들이 와가지고 태자가 되자, 이거 이거 선생님이 주몽만 보고 미안합니다. 주몽만 보고 고구려로 했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미안해요. 이건 지금 맞아요. 자, 똑바로 했어. 고구려인의 이동이에요. 지금 시간이
한시라서 한시라서 또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주몽설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다 알죠? 드라마로도 나왔고. 자, 이제 이 주몽에 의해 주몽이 이어지긴 한데 고구려인의 이동은 내부 갈등으로 고구려인의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해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온조와 비류설화입니다. 이게 왜 되는가 하면 주몽이 이제 즉 부여에서 주몽이 와서 고구려 건국하죠. 이때 이미 주몽은 이 부여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유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주몽은 고구려에서 이 오부적 연맹체 토착 세력과 어울려서 할 때 다시 여기서 또 결혼을 해서 주몽이 아들을 낳아서 형 비류하고 동생 온조를 낳았습니다. 이때 이 결혼할 때 주몽이 이 토착 세력인 서선호하고 결혼할 때 내가 아들을 놓으면 당신 부족 그러니까 당신하고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 되겠죠. 연합이 적극 협조했겠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주몽이 이래 생각, 이거 지금 설명해서 보니까 약간 양아치 같기도 한데 주몽이 이 내려올 때 이 부여에서 또 자기 마누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누라한테 칼을 두 개를 탁 분질러 주면서 이 칼을 나중에 이 아들이 나오면 주면서 이 자기한테 찾아오라 해라. 그러면 내가 야가 내 아들인지를 알아보겠다라고 약속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가 이제 기억을 했는지 까먹었는지 몰라도 이렇게가 비료 얹어 놓고 서선하고 막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여에서 유리라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이다 막 하니까 주몽이 증거를 내봐라 하니까 그 칼을 딱 가져와 가지고 둘이 딱 맞춰보니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일 첫 번째 큰 아들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은 주몽의 뒤를 잇는 왕은 누가 된다? 유리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하고 온전은 눈치를 까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눈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눈치를 까고 여기 있다가 왠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서선호가 그렇게 시켜요. 야, 너가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라. 얘가 도망가서 비류는 미추홀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 지역 미추홀에다가 자리를 잡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다가 자리를 잡는데 이게 이제 한강 유역이고 이 하남 위례성이 이제 백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추홀에 있던 비류는 이게 나라가 잘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동생 온조를 중심으로 어쨌든 백제가 건국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선생님이 요걸 한 개로 묶었던 것은 그 부여의 건국 세력, 고구려의 건국 세력은 모두 다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구려의 건국 세력, 백제의 건국 세력은 모두 다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부여족의 이동, 고구려인의 이동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분명히 모두 다 부여족 다시 적어줄게요. 이거 부여족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결국 그 백제의 성왕이 나라 이름을 바꿀 때 남부여라고 왜 자꾸 이게
부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족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몽이 북부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유리해요. 태자가 되자 비류하고 온조는 눈치를 까고 두려워해서 마침내 오간, 미려 등의 신하 등과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 가운데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백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한반도로의 이동을 보면 고조선 유민의 이동입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경주 지방으로 갑니다. 경주 지방 이때는 누가 있었죠? 삼한 가운데서 마한, 진한, 변한, 진한이 있었습니다. 진한. 그래서 진한 가운데서도 사로국이 있었어요. 사로국. 그래서 여기에는 적어줄게요. 진한 연맹이 있었고 진한 연맹 가운데서도 사로국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연합하여 신라 이 사로국이 결국 이 사로국에서 신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었고 이후에 가야 연맹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아서 6촌, 그래서 신라가 육부족 연맹체이죠. 그래서 6촌을 이루었다. 이것을 진한육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한육부 혹은 사로육국 이렇게 하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조선 멸망 후죠. 요거 고조선 멸망 후입니다. 이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연관되어서 우리가 보자면 위만조선이 건국되면서 준왕의 남하도 있습니다. 이 준왕의 남하는 대체로 백제 지역으로 갖다 보는데 그냥 삼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고조선의 이동은 첫 번째는 우리가 위만조선 이동이고 두 번째가 고조선 멸망 이후의 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에 한사군이 형성되죠. 대동강유역의 낙랑군이 중심이어서 우리 학습 수특에는 낙랑군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현도, 진번, 임둔을 포함해서 한사군 4개의 군이라고 해서 한나라의 4개의 군이라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고구려가 형성되면서 한사군이 다 몰락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에 의해서 한나라의 사군이 멸망한 후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오는데 이때는 이제 백제와 가야 연맹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유민은 이 신라, 그 다음에 한사군은 백제인데 이 가야는 신라에서도 영향을 받고 백제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양쪽에서 모두 다 여기에도 가야 연맹, 여기에도 가야 연맹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일본 열도로의 이동을 봅시다. 일본 열도로의 이동은 우리가 도웨인이라고 합니다. 건널 도자에 외나라 외자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외나라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줄여서 도웨인, 도레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레인은 구성 성분이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한반도 주민과 한족이니까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국 간 항쟁 시기에 즉 삼국끼리 고구려 백제 신라끼리 전쟁을 계속하니까 한반도 주민들이 이거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도웨인으로 많이 오고 혹은 전쟁에서 졌는 세력들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또 도망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오랜 전란 중국도 이 시기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이동은 대체적으로 기원 한 7세기, 8세기 경에 끝난다고 보면 그 이전 인구 이동이 계속 있는 시기는 공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반도의 삼국 통일 전쟁, 중국은 위진 남북조. 그래서 한족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라는 거. 한반도 주민과 한족.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야마토 정권이란 걸 성립시키게 되는데, 물론 이게 야마토 정권이 우리 한족이나 일본 애들이 아니라 한족이나 한반도인들이 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많은 것, 엄청 많은 선진 기술을 전래해 줍니다. 엄청 많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생각해도 벼농사,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도웨인이 꼭 요 시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동아시아사는 우리 역사, 고등학교 역사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개념을 지칭할 때 지금 되게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시기나 사건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되고 개방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벼농사, 청동기, 철기, 도자기, 불교, 유교니까 거의 선사시대의 일본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고등 문화라고 하는 유교, 불교가 수용되는 데까지 거의 한 1000년간을 도웨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 그 과정에 일본은 처음에는 나라가 있지 않은 부족 사회였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나라를 야마토 정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또 야마타이국도 있었고, 히미코 여왕도 있었고, 그렇죠. 히미코 여왕 자체도 도웨인이라고 하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했고, 그 다음에 각종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야마토 정권을 조금 다시 보면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전부 다 이 시기에는 중앙에서 국가도 형성되고 왕권도 강화되고 있지만 생산력이 좋아지고 나라가 형성된다는 건 어쨌든 경제력이 커진다는 거니까 그 와중에 각 지역에서 호족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전쟁이 많았던 건 각 지역에서 나라가 성장하니까 그 나라들끼리 전쟁도 많았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왕권과 호족들 사이에서의 대결도 많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지러웠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호족 연합 정권.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세력 확대인데 5세기 후반 규슈 북부 지역에서 간사이 지방에 이르는 호족들을 복속하면서 여전히 호족들을 복속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야마토 정권 초기, 즉 강했구나, 왕권은 약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도 한 번씩 눈여겨보면 좋은 것은 결국 제시되어 있는 문자에 선생님이 정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시된 문자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들을 뽑아서 우리가 간직할 거냐, 추천을 해내느냐, 이런 것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의 지명을 까먹었을까봐, 왜냐하면 일본어가 우리가 생소하니까 또 이야기해 주자면, 일본은 수천 개의 섬으로, 수백 개인가 수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천 개일 거예요. 뭐 천 개나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많아요. 태평양 바다에도 일본 영토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홋카이도 큰 섬만 보면 북해도 홋카이도, 본섬인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규슈 북부에서, 그래서 규슈 북부죠.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규슈 북부.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간사이니까 간사이라는 건, 요거는 간사이 지방이라는 건 관서 지방이에요. 한자로 하면. 그러면 일본은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세키가하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세키가하라를 중심으로 여기를 관동, 여기를 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건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가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관문.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 양쪽 지역,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요한 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세키가라라는 지역인데 이 세키가라를 중심으로 해서 관동과 관서로 나눠요. 그래서 관서 지역이 이제 간사이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한 요 정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야마토 정권이라 하는 건 야마토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대체로 이 지역 규슈 북부 지역에서 시코쿠와 따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코쿠 북부와 요 간사이 지방 남부 지역 합쳐서 요 지역을 야마토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토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도 있고 여러분들 나가사키 짬뽕하는 그 나가사키도 이쪽에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 시기에 여기가 중심지였던 건 도레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발전하고 있다가 일본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서부 지역이니까 발전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면 이쪽 지역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볼게요. 그래서 일본 열도 내로의 이주 도웨인인데 덴무 천황이에요. 덴무 10년 4만의 사람들에게 조를 내려서 귀화한 첫 해에 함께 온 자손들도 아울러서 역의 부가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거죠. 우대하는 거죠. 이들이 선진 문물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뭐 당나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뭐 이런 사람들이 147인에게 자기를 주니까 온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주고 벼슬을 주는 사람만 해도 147명이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요거 시간이 줄이려고 생각해도 자꾸 이래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부여족들은 여기서 주몽이 와서 여기 고구려를 세우고 그 밑에 비류와 온조화가 여기에 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면서 진한 지역에 와서 신라를 세우죠. 그 다음에 이 한사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와서 백제로 오고 백제에 있는 애들이 또 일본으로 가고 여기에서도 일본으로 가고 일본으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도웨인으로서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 도웨인 중에 핵심 80-90%는 한반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좀 봐두세요. 여기서 이렇게 갖는 거는 이 백제의 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랴호강이니까 이쪽 요소죠. 요소 산둥이니까 요소 및 산둥 진출인데 백제의 전성기인 4세기 경에는 어느 정도로 백제가 강했느냐 하면 이 지역을 거의 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지역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 흔적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백제인들이 이렇게 가슴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을 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황색은 5호인데 이렇게 와서 5호가 화북 지역에 5호 16국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화북 지역에 5호 16국이 세워지니까 대다수의 한족들은 강남 지역으로 내려옴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애들은 이쪽 한반도 지역으로도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설명했는데 너무 길어서 미안하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